네, 이번 시간에는 HTML, 자바스크립트를 통해서 로컬DB를 사용하는 앱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HTML, 자바스크립트에서 앱에서 사용할 수 있는 로컬DB는 indexedDB라고 해서 그 HTML 표준 포맷으로 제공되고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려고 그러는데요. indexedDB는 비단 윈도우즈 스토어 앱뿐만 아니라 웹앱을 만들 때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한번 알아두시면은 다양하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다뤄지는 내용은 윈도우즈 런타임에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사실은 기존 indexedDB 표준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윈도우즈 런타임 관련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데 또 활용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자바스크립트 앱에 사용 가능한 앱 데이터 저장소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indexedDB라는 거는 로컬 DB 형태로 저장할 경우에 사용하는 기능이죠. 그런데 이제 꼭 DB 형태가 아니라 그냥 파일 형태의 스토리지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API를 이용을 해서 저장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애플리케이션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로컬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로밍 되는 공간에다 저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시 저장 공간에 저장할 수도 있고요. indexedDB 같은 경우에 특별히 이제 DB 형태로 제공을 해야 되는 경우에 이거를 사용하시면 되고, 그 밖에 이제 HTML5에서 제공하는 웹 스토리지라든지, 위에 있는 이 애플리케이션 데이터를 한번 사용하기 편하게 랩핑한 세션 스테이트나 로컬, 로밍 이런 속성들을 그냥 사용하셔가지고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세션 스테이트 같은 경우에는 HTML 앱에서 페이지 내비게이션 어디까지 보고 있었는지 그런 내비게이션 히스토리나 세션들을 저장할 수 있는 속성인데요. 이런 것들이 기본 템플릿 앱에 적용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부분은 이제 indexedDB에 대한 부분이고요. 앱 데이터라는 이 내용은 사실 사용자 데이터하고 구분이 되는, 즉 이제 앱 안에서 사용자가 파일을 직접 수정하거나 데이터를 수정하는 게 아니라 앱에서 필요한 데이터들을 저장하는 공간이라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indexedDB에 대한 몇 가지 제한 사항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indexedDB는 250메가까지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앱들이 다 합쳤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쿼터가 전체 디스크의 12.5%까지 됩니다. 그리고 1테라보다 더 큰 경우에는 1테라를 기준으로 해서 12.5%까지만 쓸 수가 있게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은 이제 16기가 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전체 사용량의 2기가까지만 여러 앱들이 indexedDB를 합쳤을 때 그 정도 용량만 쓸 수 있는 제한이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용량이 되게 커지거나 이런 경우에는 indexedDB를 사용하는 게 적절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앱 안에 있는 페이지, 로컬 컨텍스트 페이지나 아니면은 앱 컨텐트 URLs 섹션, 그러니까 매니페스트에 있는 이 섹션에다가 정의된 페이지에 한해서만 indexedDB에 액세스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이제 설정이 안 돼 있거나 로컬 컨텍스트가 아닌 웹 컨텍스트에 있는 그런 페이지들은 indexedDB에 접근이 제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참고를 하시면 되겠고요. indexedDB를 사용하는 방법은 처음에 사용하시면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간단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indexedDB에 대한 레퍼런스는 윈도우 밑에 indexedDB라는 속성이 있습니다. 이 윈도우는 윈도우즈가 아니라 표준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API들을 윈도우로 접근을 하잖아요. 그래서 윈도우라는 밑에 이제 제공이 되고요. 그 다음에 DB를 생성하는 것은, 위에서 이제 가져온 윈도우 indexedDB 레퍼런스에서 오픈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DB 이름이나 버전을 주면은 오픈하는 리퀘스트를 보내게 됩니다. 리퀘스트를 받은 후에 DB를 오픈할 때는 on upgrade neede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을 하는데요. 이 버전이 처음에는 세팅이 안 되어 있는데 버전을 1 이렇게 지정을 하면 1에 맞춰서 업그레이드가 필요하다라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DB를 초기화해 주게 됩니다. 그래서 on upgrade neede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발생을 하면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일은 current target result, 여기서 이제 발생하는 이벤트의 현재 타겟, 거기에 결과, 이거는 이제 새로 생성한 이 DB가 되겠죠. DB에다가 DB 에크로드들을 저장할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고요. 이거는 일종의 스토리지죠. 스토리지를 하나 만든 다음에 거기에
이제 이름하고 속성을 줘서 하나 생성을 하고 그걸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어가 하나 생기면 거기에다 인덱스를 만들어서 이제 엑셀을 예로 들면 엑셀 차트가 시트가 하나 생기고 거기에 인덱스 가로 세로축의 인덱스들을 하나하나 크리에이트 인덱스를 해가지고 만들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 트랜잭션 뭐 거기다가 데이터를 넣거나 지우거나 뭐 이런 경우에는 그 DB의 트랜잭션이라고 하는 그 함수를 이용을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트랜잭션 해서 스토어 네임을 주고 여기서 생성한 스토어 이름을 주고 모드, 리드, 라이트 뭐 이런 모드를 줘서 트랜잭션을 생성한 다음에 이 트랜잭션에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또 하나 가지고 오고요. 여기 마찬가지로 여기 이름이 같이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add 오브젝트, delete 키 이런 식으로 해서 특정 그 레코드를 레코드 값을 DB에다 저장한다 그러면 add를 이용을 하고 지우는 경우에는 키 값을 줘서 지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메서드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기본적인 트랜잭션을 한다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서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이 커서는 이제 그 DB에 있는 어떤 항목들을 뭐 나열해가지고 순서대로 가져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레코드들을 가져올 때 사용하는 그 개념인데요. 그래서 오픈 커서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일단 커서를 하나 생성을 하고 그래서 뭐 그 구역이나 그 뭐라 그러죠? 커서가 이동하는 방향을 정해준 다음에 거기에 이제 커서를 하나 가져오게 되면은 그 커서를 가지고 이제 작업을 해서 그 값을 보여주게 됩니다. 뭐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릴 텐데 간단히만 소개를 드리면 커서 멤버에 이제 디렉션이라고 해서 넥스트, 유니크 뭐 이런 식으로 있는데요. 넥스트는 이제 1번 인덱스에 있는 레코드부터 차례차례 그 레코드들을 가져오는 방향에 대한 설정 값이고요. 그 다음 뭐 키, 프리마르 키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어떤 속성들을 가져올지에 대한 내용이고 여기 쭉 보시면 continue라는 게 있습니다. 이 continue는 처음에 커서를 딱 예를 들면 그 인덱스 1에서 커서를 딱 연 다음에 인덱스 2에 있는 그 레코드를 가져온다 그러면 1를 가져온 다음에 continue를 한번 실행해주면 인덱스 2에 있는 레코드를 가져오게 됩니다. 뭐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생소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간단히 데모를 보면서 같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주얼 스튜디오를 여시고 뉴 프로젝트를 해서 다시 내비게이션 앱을 생성해 보겠습니다. indexed db 뭐 테스트라고 해서 뭐 앱을 하나 만들어 볼 거고요. 자, 이제 그 뭐 디폴트 페이지가 있고 그 밑에 페이지, 홈페이지가 있죠. 그래서 홈페이지에다가 이제 작업을 시작할 건데요. 홈페이지 HTML 파일에다가 p 태그를 지우고 이 섹션 안에 부분에다가 버튼을 하나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튼의 아이디는 init btn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db 초기화라는 이름으로 버튼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div 태그를 하나 추가하시고 result라고 해서 그 초기화 결과를 출력해 줄 수 있는 그 div 태그를 하나 추가를 했고요. 한번 실행해 볼까요? 그럼 버튼이 하나 보이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이제 버튼에 대한 작업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home.js 파일로 들어가고요. 여기에서 이제 ready 부분에서는 이 버튼에 대한 동작을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get element by id 해서 init btn add event listener 클릭했을 때 init db라고 하는 함수를 실행하도록 이렇게 해주고요. 그럼 init db에 대한 함수 세팅을 해줘야 되겠죠. init db 해서 함수를 만들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init db에서는 리퀘스트를 생성을 해서 그 윈도우 indexed db를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open indexed db를 하고요. my flash card db라고 해서 간단한 그 플래시 카드 db를 생성을 해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리퀘스트가 성공을 했으면 그거에 대한 결과를 보여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그 로그를 찍어줄 때 앞서 만들었던 그 dv 태그에다가 찍어줄 거예요. 일단은 그 구현이 되어 있지 않지만 구현이 되어 있다고 하고 이렇게 생성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WinJS의 로그는 이제 뭐 사용자가 그냥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함수를 만들어서 메시지를 전달하면 이 내용을 도큐먼트에서 get 엘리먼트 한 다음에 뭐였죠? 내용이 한번 볼게요. 네, 리절트네요. 리절트 오브젝트를 가져와서 여기에다가 inner HTML에 이 내용을 그냥 간단히 뿌려주는 형태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뭐 메시지를 넣으면은 메시지가 내용이 추가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그 간단하게 지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걸 열고 나서 이 db 값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위에다가 db 변수를 하나 세팅을 해놓고 여기서 이 가져온 db 타겟 리절트를 설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러가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에러는 이제 뭐 매번 에러의 핸들러에 대한 구현을 하기가 귀찮으니까 밑에다가 on 에러를 하나 만들어서 나중에 또 재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in.js의 로그를 이용해서 index db 에러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출력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의 타겟에 지금 여기 이가 없는데 그래서 이의 타겟에 에러 코드를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에러가 났을 때 그 에러 코드를 표시해 주겠죠. 그래서 이렇게 에러에 대한 처리를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줄 거는 아까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이 처음에 indexed db를 생성을 하게 되면 이 버전에 따라서 그 버전을 열게 되는데 지금 초기에 이 indexed db 생성을 하면은 이 버전 값이 비어 있게 됩니다. 이렇게 비어 있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게 버전이 틀리기 때문에 처음에는 on upgrade needed라고 하는 이벤트 핸들러가 실행이 되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이벤트 핸들러를 등록하는데 여기에 초기화를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in.js 로그에다가 간단히 indexed db on upgrade needed라는 메시지를 출력을 해주면서 target result 그다음에 밑에다가 이제 오브젝트 스토어를 세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current 타겟에 result 아니죠. current 타겟에 result 그 다음에 create object store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고요. 여기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고요. keep pass는 word라고 하는 키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은 이제 앞에 db를 하나 만들었고 그 db 안에다가 이제 말하자면 엑셀 시트 같이 오브젝트 스토어를 하나 만든 거죠. 그 다음에 그 이름은 플래시카드라고 했습니다. 뭐 오브젝트 스토어를 여러 개 가질 수도 있어요. 지금 플래시카드 db 안에 플래시카드도 있고 뭐 유저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넣을 수도 있는데 일단 플래시카드만 생성을 한 거고요. 키패스는 이제 나중에 이 플래시카드를 가져올 때 그 사용할 일종의 프로퍼티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워드라고 하는 인덱스를 참고를 해서 나중에 가져오겠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트 스토어에다가 create 인덱스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인덱스들을 만들어 주겠습니다. 방금 지정했던 워드의 이름을 주고요. 지금 보시면 이 메소드 뒤에 파라미터가 3개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첫 번째 거는 인덱스의 이름, 그리고 두 번째 거는 키 패스, 그리고 세 번째 거는 옵셔널 파라미터가 들어가는데요. 이 네임은 나중에 인덱스를 가지고 뭔가 할 때 사용할 인덱스 자체의 이름이고요. 이 워드는 이 레코드에서 가져올 속성 이름, 그러니까 이거와 사실은 다른 개념인데 뭐 그냥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똑같이 그냥 이름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에다가는 유니크 옵션을 줘서 이 단어장에 단어가 유니크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유니크라는 속성을 줬고요. 여기다가 두 가지 인덱스를 더 추가하겠습니다. 단어가 있으면 미닝도 있겠죠. 그래서 미닝이라는 속성을 추가하고요. 유니크는 false, 그러니까 뭐 하나의 단어에 여러 개의 미닝이 추가가 될 수도 있고 뭐 같은 뜻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false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그 단어의 난이도를 표시할 수 있도록 레이팅이라는 걸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니크는 false로 되고요.
자, 이렇게 크리에이트 인덱스까지 했으면 이제는 여기에다가 플래시 데이터를 실제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래시 카드 데이터라고 하는 로컬 변수를 하나 만들어서 그 위에다가 하나 세팅을 해주려고 하고요. 자, 예를 들면 여기에 바에 플래시 카드 db 해서 이렇게 기본으로 세팅되어 있는 함수 몇 개 넣도록 하겠습니다. 워드에 하이 무슨 뜻이죠? 예, 안녕 이렇게 하고요. 레이팅을 아주 쉬우니까 1 정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단어를 한 2개 정도만 추가를 하고요. 헬로우 안녕하세요. 이렇게 2개 정도 추가를 하고요. 그럼 이제 플래시 카드 DB의 데이터라고 했네요. 데이터라고 해서 예, 데이터에 있는 거를 가져와서 자, 아까 플래시 DB 트랜잭션을 할 때 원래 트랜잭션을 만들어 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지금 오브젝트 스토어가 초기화돼서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다가 add해서 플래시 데이터의 i를 오브젝트 스토어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레코드를 하나씩 넣어서 지금 2개의 레코드가 있기 때문에 2개의 레코드를 그 시트에다가 넣게 됩니다. 그래서 워드 미닝 레이팅에 따라서 값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이제 초기화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럼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초기화를 누르면 DB 업그레이드 니디드가 실행이 되고 그 다음에 unsuccess가 실행이 돼서 데이터베이스 오브젝트가 제대로 생성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간단히 초기화하는 데모를 보셨습니다. 이 다음에는 이제 초기화한 걸 가지고 와서 커서를 이용을 해서 이 데이터들을 하나씩 출력해 주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계속 작업을 하시던 파일에서 계속 작업을 할 거고요. 먼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보여주는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UI 부분에 약간의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UI에서 수정할 부분은 이 초기화라고 되어 있는 부분 대신에 보기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db를 보기 이렇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버튼의 id도 show 버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바꿨고요. 리절트는 이제 그대로 두고 한번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버튼에 init이라고 해놨는데 show로 또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get element id show 버튼에 클릭했을 때 initdb가 아니라 showdb를 함수를 실행을 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이제는 초기화를 초기화 버튼 눌러서 초기화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본으로 초기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버튼 클릭이 아니라 그냥 UI가 준비가 ready 함수가 될 때 바로 initdb를 실행을 해서 db를 초기화하고 그 다음에 show 버튼 눌렀을 때 showdb 함수를 실행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initdb에 있는 내용은 기본으로 자동으로 실행이 되겠죠. 그럼 밑에다가 function showdb 해서 바로 내용을 출력하는 부분을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showdb에서는 이제 transaction이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할 거고요. transaction db 아까 이제 이 db라는 애는 여기서 만들어진 거죠. 리퀘스트가 석세스 됐을 때 만들어지는 거고요. db 만약에 없을 수도 있으니까 db를 한번 있는지 체크를 한번 해주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db에 만약에 처음에는 값을 널로 해놨다가 들어왔을 때 여기 db 값이 세팅되고 그게 됐을 때 여기 실행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showdb에서는 db의 트랜잭션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가져오는데요. 이 트랜잭션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의 오브젝트 스토어를 동시에 작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스토어를 제가 지금 이렇게 배열에다가 플래시카드 DB에 플래시카드 오브젝트 스토어를 갖고 왔는데 여기에다 유저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개의 오브젝트 스토어 가져와서 한꺼번에 작업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는 플래시카드만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플래시카드만 가져오고 화면에 뿌려주는 거기 때문에 리드 올리를 해서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랜잭션을 갖고 왔으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오브젝트 스토어를 가져와야 되는데요. 트랜잭션에 오브젝트 스토어를 가져오고 플래시 카드 오브젝트 스토어 가져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면 되죠? 오브젝트 스토어 안에서 이제
탐색을 할 커서를 오픈해야 되겠죠. 그래서 바 리퀘스트에 OS에 오픈 커서, 예, 이렇게 해서 커서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트랜잭션을 열고 오브젝트를 가져온 다음에 스토어를 가져온 다음에 오픈 커서를 해서 열었고요. 그럼 이제 이 리퀘스트가 제대로 실행이 됐을 때 커서가 오면 그걸 처리해야 되겠죠. 제가 그 기본 설명을 드릴 때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 이 인덱스 DB는 모두 그 비동기 호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떤 메서드를 실행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onSuccess나 on 에러나 이런 식으로 이벤트 핸들러 방식으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지금도 커서를 열고 그게 성공했을 때에 대한 처리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이에 타겟의 리절트로 이렇게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커서가 제대로 왔으면, 예, 거기에서 처리를 해주겠습니다. in.js에다가 로그를 찍어서 워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게요. 워드 커서의 밸류에 워드 이렇게 해가지고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미닝도 있으니까 미닝은 커서의 밸류에 미닝.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있죠. 레이팅. 레이팅은 마찬가지로 커서의 밸류에 레이팅.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커서를 다시 continue라는 명령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커서에 제가 오픈 커서 할 때 특별히 디렉션은 안 주는데 기본 디렉션은 넥스트이기 때문에 이 첫 번째 그 인덱스에 첫 번째 그 레코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 바로 다음 레코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이 부분이 다시 재실행이 돼서 그 워드를 다시 찍어주는 거죠. 출력을 반복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커서가 제대로 없다 그러면은 이제 더 이상 내용이 없다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no more entries 해가지고 더 이상 출력할 게 없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고요. 만약에 리퀘스트에서 에러가 난다 그러면 on 에러 다시 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다시 실행을 해서 제대로 출력이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DB 보기를 누르면 예, 뭐가 에러가 났는데요. 좀 보시면 그 OS 앞에 변수 세팅이 안 됐죠. 그래서 바 해가지고 출력을 해주는 거고요. 다시 DB 보기 누르면 워드 헬로 미닝 안녕하세요 레이팅 2 이렇게 해가지고 제대로 나온 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레코드가 그 DB에 제대로 들어가 있고 그걸 커서를 이용해가지고 출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DB를 초기화하고 그 DB에다가 기본 데이터들을 넣고 그리고 그 기본 데이터들을 하나하나씩 출력하는 부분을 봤는데요. 그럼 계속해서 거기 이미 기존에 들어가 있는 데이터베이스에다가 새로운 레코드를 넣고 또 있는 레코드를 제거하고 이런 것들을 한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홈에 있는 UI들을 좀 수정을 해야 되고요.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밑에다가 추가하는 UI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입력할 수 있는 필드가 세 가지가 있어야 되죠. 워드에 대한 내용, 그리고 미닝에 대한 거, 레이팅에 대한 거 이렇게 세 개가 있어야 되는데요. div 태그를 하나 추가를 해서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input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id 값을 word txt라고 주고요. 그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인풋 태그를 해서 단어 입력하는 부분 넣고요. 그 다음에 뜻 입력하는 부분도 id는 뜻이니까 meaning 텍스트 하고 타입은 다시 마찬가지로 타입이죠. 텍스트죠. 그 다음에 이제 난이도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레이팅을 1, 2, 3, 4, 5 해가지고 난이도를 줄 수 있게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그 윈도우즈 기본 UI 컨트롤 중에 레이팅을 줄 수 있는, 별표를 줄 수 있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용해 보겠습니다. 일단, ID는 기본으로 레이팅이라고 제가 줬고요. 이 뒤에다가 그 UI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HTML 앱에서는 UI 설정하기 위해서 컨트롤 설정하기 위해서 데이터 윈 컨트롤이라는 걸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win.js에 쭉 내려가시면 UI의 레이팅이라고 하는
컨트롤이 있고요. 이걸 컨트롤을 이용하면 쉽게 그 레이팅 컨트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레이팅 세팅까지 했으면 마지막에 버튼을 하나 넣어서 add 버튼이라는 이름을 주고요. 여기다가 추가, 이렇게 추가를 해주면 추가 버튼이 하나 생성이 되겠죠. 자, 한번 실행을 해서 결과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B 보기는 그대로 있는데요. 밑에 단어, 뜻, 난이도 설정해서 추가하는 버튼까지 이렇게 추가됐죠.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내용을 추가 딱 누르면 그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도록 하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홈JS를 계속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추가 버튼을 추가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마찬가지로 쇼 버튼을 한 것처럼 한 줄을 더 추가해서 여기 뭐라고 해야 되죠? 아까 add죠. add 버튼, add word 이렇게 해서 add 버튼에 대한 처리를 추가했고요. 꼭 그 ready 함수 안에다 해야 돼요. 그러니까 UI들이 초기화되고 나서.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이 add word에 대한 함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쭉 내려가셔서 지금 showdb가 있는데요. showdb 밑에다가 펑션 add word 그래서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트랜잭션이 기본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까 했던 것처럼 트랜잭션 하고 db에 트랜잭션 마찬가지로 플래시 카드 열어주고요. 이번에는 리드만 하는 게 아니라 라이트를 할 거기 때문에 리드 라이트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오브젝트 스토어를 만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트랜잭션에 오브젝트 스토어 해서 플래시 카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워드하고 미닝하고 뭐 레이팅 있잖아요. 이 값들을 레이팅까지 해서 가져오는데 워드는 도큐먼트의 get 엘리먼트 아이디에서 워드의 텍스트라고 준 엘리먼트 가져온 다음에 밸류를 넣어주면 되고요. 미닝도 마찬가지죠. 여기 워드 대신에 미닝이라고 해서 아까 HTML에 넣어준 이거를 아이디를 참고해서 밸류를 가져오고요. 도큐먼트 나머지 레이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아이디가 레이팅으로 해서 밸류를 가져오시면 되는데요. 이 레이팅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건 기본 텍스트 인풋 텍스트이기 때문에 그냥 그 밸류를 가져오면 되는데 이 레이팅은 윈도우즈 컨트롤이잖아요. 윈JS에 있는 UI 컨트롤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밸류가 아니라 윈도우 컨트롤이라는 윈 컨트롤의 속성을 가져와야 됩니다. 그래서 윈 컨트롤 밑에 유저 레이팅이라고 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해서 레이팅에 윈도우 컨트롤 간 다음에 거기에 유저 레이팅이라는 값을 가져와서 레이팅에 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세 가지 값을 이용을 해서 오브젝트 스토어에 값을 넣어주면 되겠죠. 자, 리퀘스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리퀘스트는 오브젝트 스토어에 add 메서드를 이용을 해서 추가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에다 이제 오브젝트만 만들어주면 되겠죠. 레코드로 들어가요. 그래서 워드에 워드를 넣어주고, 이 앞에 있는 거는 이제 레코드의 인덱스 값이 되겠고, 뒤에 있는 거는 실제 여기 지금 만들어준 변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값들을 실제로 여기다 넣어주는 거고요. 미닝에다가는 미닝, 그 다음에 레이팅에다가도 레이팅,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값들을 추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레코드가 제대로 추가가 됐는지 onSuccess 함수를 만들어 주고요. 마찬가지로 onError 아까 만들어 준 추가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success에서는 제대로 success가 됐는지 알아야 되기 때문에 WinJS의 로그를 이용을 해서 word added라고 해서 간단히 출력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트랜잭션 만들고 오브젝트 스토어 갖고 오고 각각의 값들을 가져온 다음에 add 명령을 해가지고 레코드 추가해주고 success 했을 때는 결과 출력해주고.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db를 보면은 이 두 가지 함수가 들어있는데요. 여기다가 good, 좋다 이렇게
난이도 이건 3개로 해서 추가해 주겠습니다. 워드 에디드가 됐죠? 다시 DB 보기를 출력을 하면요. 굿이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굿, 헬로, 하이 이렇게 3개 들어가 있죠. 그래서 뭐 간단하게 그 단어를 추가하는 것까지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단어를 추가를 했으니까요. 단어를 이제 지우는 것까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어를 지우는 거는 뭐 비슷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 홈에서 단어 삭제하는 UI를 추가한 다음에 그거를 지우는 기능을 추가를 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가 이제 div 태그를 이용을 해서 삭제할 단어의 그 뭐랄까요? 고유 번호, 단어 이름을 그냥 치도록 하겠습니다. 삭제할 단어. 인덱스 id에 delete 텍스트 타입은 텍스트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추가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버튼 넣어줘야 되겠죠. 버튼 삭제 id는 delete tn. 이렇게 하면 이제 이 버튼을 눌렀을 때 이 삭제할 단어를 가져와서 삭제하는 기능을 구현하려고 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그 add와 거의 유사하게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 이 add 버튼이라고 되어 있는 이걸 복사를 해서 바로 밑에다가 delete 버튼을 추가를 해줄 거고요. delete word 이렇게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add 버튼 함수 대신에 delete 함수를 복사를 일단 해주도록 하고요. add 대신에 delete라고 바꿔서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앞에 이제 트랜잭션은 플래시 카드 가져와서 리드 라이트로 가져오고, 오브젝트 스토어도 플래시 카드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이 지금 미닝하고 레이팅이 없겠죠? 그래서 이걸 지금 갖고 오고요. 딜리트 할 텍스트만 가져오면 되기 때문에 딜리트라고 가져오겠습니다. 그러면 딜리트 그 내용에 있는 걸 가져오겠죠. 잠깐만 그 UI를 보면요. 예, 이렇게 단어 뜻 이렇게 돼 있고, 만약 삭제할 단어가 있으면 삭제할 단어를 여기다 쭉 치고 삭제를 누르게 됩니다. 여기는 지금 delete txt이기 때문에 delete txt는 가져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add 대신에 delete를 이용하면 되겠죠. 그래서 delete 그 다음에 워드 값을 키로 해서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지금 이 플래시 카드라는 오브젝트 스토어 자체가 처음에 생성이 될 때, 초기화될 때 쭉 위에 보시면 예, create object store 할 때 플래시 카드의 키 패스가 워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플래시 카드에서 그 어떤 특정 값을 가져올 때는 워드에서 찾아오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delete를 이용을 해서 제가 밑에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예, delete를 해서 이 워드 값을 넣으면 아까 그 워드 인덱스에서 검색을 하기 때문에 워드를 찾아서 지우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다는 거 잘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success 했을 때는 deleted 뭐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에러 출력하고요. 자, 여기까지 했으면 다시 테스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db 리스트 한번 볼까요? 좋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bad 나쁘다. 예, 난이도에 5개 주도록 추가했고요. 다시 뒤에 보면 하나, 둘, 셋, 넷 들어가 있죠. 여기에서 이제 레이팅이 잘못 들어갔으니까 bad를 삭제해 보겠습니다. 삭제하고 D 보게 하면 good, hello, hi, delete가 이제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그 쭉 인덱스 DB 데모를 간단히 보였습니다. 그 초기화를 하고 커서를 가지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추가를 해서 오브젝트 스토어에 레코드 등록하고 딜리트 하는 것까지 4가지 단계를 쭉 해봤는데요. 보시면은 인덱스 DB가 처음에는 사실은 조금 이해하기가 힘들 수도 있어요. 뭐 오브젝트 스토어라든지 커서라든지 뭐 그 인덱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한번 적용이 하시면은 그 사용하시기가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셨다가 윈도우 스토어 앱을 만들 때 로컬 DB가 필요하실 때 사용하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뭐 웹 개발하실 때 인터넷 익스플로러나 이런 그 HTML5 기능 제공하는 인덱스 DB를 제공하는 그 환경에서 이 인덱스 DB를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